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할 때,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 있잖아요.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파산할 때 이 보험 해약 환급금, 채권자에게 가는 재산인지 아니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파산 신청하면 그 시점에 가진 재산은 거의 다 파산 재단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요. 근데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산, 이건 이제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줘요. 아, 압류금지 재산? 네. 예를 들면 뭐 몇 달치 생활비라던가 그런 건데요. 오늘 얘기할 보험해약 환급금이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이요? 네.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네요. 보험 깨서 나오는 돈, 이걸 그냥 숨겨둔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래 대비용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하는지,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쟁점입니다. 관련법을 좀 보면요. 채무자 회생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데서 채무자랑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 6개월 생계비, 지금 한 1,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나 아니면 특정 상해, 질병보험금 같은 건 압류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네네,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험해약 환급금 자체를 무조건 압류 금지,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던데요. 예전에는 실무에서 그 세금 체납했을 때 기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나오는 150만 원, 그 금액을 약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랬었죠. 150만 원 이하면 뭐 압류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요.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으면 편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뭐 서울중앙지법원 같은 곳의 최근 실무를 보면요. 더 이상 그 150만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보험이 왜 필요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아플 때 대비한 순수 보장성 보험이냐, 아니면 뭐 저축 성격이 강한 거냐, 채무자 다른 재산은 얼마나 있냐, 또 이 보험 깨면 당장 치료받거나 사는데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150 넘냐 안 넘냐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네요. 보험의 내용이랑 그 사람의 사정까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그렇게 딱 떨어지는 기준 금액이 없어지면 파산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내 보험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나 파산 관제에는 실제로 어떤 점들을 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면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법원이나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빚을 갚게 해야 한다는 원칙. 네,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파산하고 나서도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당장 치료에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좀 있더라도 유지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재산 숨기려고 가입한 것 같은 고액 저축성 보험이다. 이건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아, 파산 직전에 뭐 보험 수익자 바꾸고 이런 건 당연히 문제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건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안별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파산할 때 보험예약 환급금 문제, 이게 과거처럼 150만 원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험 하나하나의 내용, 그리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파산이라는 제도 안에서 채권자의 권리, 그리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필요, 이 둘 사이의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보험뿐만 아니라 뭐 연금이다, 저축성 상품이다, 금융 상품이 정말 복잡해지고 다량해지잖아요. 과연 앞으로 파산법은 개인이 다시 일어서는데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의 범위를 어떻게 더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